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대구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정숙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저녁은 다 드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뇌가 다시 태어나는 기적의 경험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포기 말고 누르 하모니라는 제목도 붙였는데요. 음, 왜 이 제목을 붙였냐 하면 오늘 제가 사례를 이제 세 분 정도의 사례를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인생을 거의 포기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어떤 한 분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내가 앞으로 아무 희망이 없구나. 이런 분의 그런 기적, 그런 분들의 이렇게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포기만 말고 누르 하모니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주위에 이런 분들이 너무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사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전달해, 져서 그분들이 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안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 분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고요. 이분은 이제 뇌 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지금은 현재 62세예요. 근데 200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그 20년이 경과했죠, 그죠? 2000년도에 목욕탕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뒤로 넘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왼쪽, 왼쪽 그러니까 우리가 눈썹 그쪽으로, 거기가 우리가 전두엽이잖아요. 전두엽이죠. 그쪽으로 이제 많이 다쳤어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러니까 손상이 왔고, 병원에서는 이제 뭐, 뇌사 판정까지는 아니어도 숨만 쉬고 있는 정도의 뇌 기능을 잘 아예 못한다라고 판명이 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몇 년 동안 이제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어, 났는데 결국은 살아나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감각이 뇌 쪽으로 거의 많이 다쳐가 신경이 손상이 많아서 그러니까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꼬집어도 잘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이제 다행히 이제 보는 눈이라든지 말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말도 하는 건 이제 어둔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보는 거는 이제 잘은 안 보여도 보이고 이렇게 돼서 이제 걷는 것도 걷기도 하고 그런 거는 괜찮았는데 아무튼 이제 얼굴 3차 신경 쪽으로 해갖고 너무 많이 다쳐갖고 이분이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사고가 나고 몇 년을 병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또 이제 오른쪽에 또 혹이 생겼다라고 또 병원에서 얘기가 났는데 그래서 뇌종양 수술을 하자 해서 또 뇌종양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냥 칼을 이제 거기 얼굴에 이렇게 칼을 그리고 있는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통스럽고 마약 주사를 맞아도 그때뿐이고 오히려 그 진통 병원 가서 이제 집에서 안 되니까 병원에서 입원해갖고 진통 주사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사 맞는 것이 오히려 안 아프더래요. 그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선 제가 이게 음성 파일인데 다리 이렇게 잡는 거. 음성 파일을 제가 먼저 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음성 파일이 갑자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 여기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이리 와. 여기 있잖아. 이리 와. 여기 있는 걸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너 가서 샤워하고 와. 너 더러워서 안 되겠다. 야. 땀나고 번복하고 냄새나고. 빨리 샤워하고 와. 수월 성적대가 길들이 그런데 잠깐만.
딴 생각으로 못 듣는데 어떤 통증이었다고 어느 정도? 연도 날로 전기선 타듯이야. 그래서 쫙 오는 거야. 안면 신경통. 아마 그 어떤 경우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 통증을 달고 살았는 거야, 내가. 수술하기 전에도 막 서울에는 너무 심한 환자들만 있었거든요. 내가 그날 밤에 조용하면 조용한 거야. 갖고 그 통증을 갖고 내가 살았는데, 근데 그 종양 자체는 위험하게 해요. 근데 손가락에서 3차 신경통을 건지는데 그게 뭐몇 센치를 넘었대. 근데 그 통증을 없애려고 했는데 나는 해도 그 통증이 있었는 거예요. 사람이 간다 뭐 그래 이거 없애려고 막 이 통증 때문에 오만 데도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 막 그러니까 파티마 병원서 통증 치료하러 다니 통증 10 이하면은 나는 10이라 하면 나 맨날 19 사람 만지면 미쳐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파티마에서 그거 없앨 그걸 찾으려고 막 미안한 거를 주사를 넣어갖고 넣어막 이렇게 슥슥 해요. 막 찾으려고. 그래갖고 그거를 막고 해요. 보통. 근데 나는 차라리 그 통증이 좋았어요. 이 통증에 막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막 며칠을 막 달고 한 5년 사람 말가락 돌밖에 안 나요. 자,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만큼 이제 통증이 심하고, 일단 저한테 오셨을 때는 통증도 심했고,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은 상태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누구 지인의 말을 듣고 이제 저한테 오신 분인데, 우리 사무실에 문을 못 열 정도로 힘이 없어서 못 열 정도로 그렇게 기운이 없으신 분이셨고요. 들어오셨을 때는, 아, 저분을 어떻게 해야지? 제가 사실은 그날 조금, 그러니까, 얼굴에서 이미 보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아, 저분을 어떻게 내가 케어를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은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지금, 그러니까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을 많이 이제 케어를 했었는데, 아, 저분은, 아, 심각하네 하는 게 바로 눈에 보였고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우리는, 그러니까 누르 하모니를 하지만, 어쨌든 뇌를 통해서 몸이 연결돼 있어서 그 몸의 부분도 조금 아시면 좋은데요. 뇌를 다치고부터는 뇌가 항상 긴장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신경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장기 쪽은 부교감신경이 나와야지만은 얘들이 에너지를 받아요. 근데 이분은 한 20년을 넘게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뇌에서 부경감 신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장기들은 협착을 떠나가 유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 화생이라는 그 장이라든지 모든 기능들이 그냥 거의 이제 그러니까 다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아예 죽도 못 드시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쌀을 이제 가루를 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을 부어 갖고 이제 미음 이제 끓이면 이게 미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팥배기보다도 더 연한 물처럼 된 거를 마우병에 이렇게 저희 사무실 오실 때는 마우병에 이렇게 넣어 갖고 오면 그 마우병을 들고 올 힘이 없어서 전화가 와요. 그럼 우리 사무실 딱 도착하면 근처 도착하면 전화가 오면 제가 나가서 그 마우병을 들고 오고 막 이런 정도의 이제 분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오늘 사무실에 그러면 오셨었는데 그 허가 없이 그냥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요, 그럼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허가 안 내고 잠깐만요. 하라고요? 지금 음소거 안 하신 분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어요. 네. 지금 음소거 안 하신 분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그분 이제, 식사도 못 하시고 위가 아예 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드시면, 좀 드시면 막 설사를 짝짝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누르 하모니를, 해서 이제 권장해 드렸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시던 분의 소개로 오셨는데, 제가 하자는 것들 다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뇌 훈련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완 훈련이라든지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 훈련은 그나마 좀 할 수 있어서 호흡 훈련 좀 많이 시키고, 기본 훈련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훈련 하고 난 다음 어느 시기에 숨쉬기가 또 잘 안 돼서 이제 그거를 숨을 이제 호흡 훈련이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뭐냐면은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통증만 좀 없어도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기운은 일단 저리 가라고, 거의 식사도 못하지만 불안증도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예 기억력은 전혀 이제 했던 말이 뭐 지나면 바로 기억도 잘 안 나고, 이 정도 뇌를 그만큼 많이 다치신 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병원에 약은, 이분이 안 다닌 병원은 없었겠죠. 돈 20년이 거의 경과하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약은, 약을 먹지를 못하는 게 이분이 위장에서 안 받아요. 그래서 거의 주사 위주로 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그 약은 이제 하나씩 드시고 계셨고, 거의 이제 생을 포기다시피 했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가족들, 그러니까 남편한테 맨날 나 좀 죽게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맨날 이제 매달리고 울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훈련 모두는 무조건 주의력을 했고요. 네파를 이거 보면 지금 훈련 전에 네파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훈련 후에 지금 1년 6개월 경과한 네파인데, 네파상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잘 크게 아마 잘 못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많이 폐안시에도 많이 흔들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은 많이 안 흔들리죠. 네파상에서는 아직도 지금 뭐냐면 뇌가 지금 현재 신경세포가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고요. 지금 무엇이 자꾸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입안에 뭐가 있어도 감각이 없었고 이 꼬집어도 감각이 없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얼굴하고 다 살아났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마하고 지금 두정옆,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앞 이마 쪽으로 내려오고 얼굴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양쪽 옆으로 척추옆 쪽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살아나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나는데, 이게 전에 감각이 없던 것이 감각이 살아나니까 또 아프기도 하고, 아야 하다가도 또 웃기도 하고, 그니 지금 완전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신경이 살아나니까 그만큼 또 통증이 또 조금씩 이제, 물론 못 견딜 정도의 통증은 아니지만은 통증도 조금씩 있잖아요. 살아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훈련하고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물론 이분은 제가,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가 떨어지는 분이라서 영양제, 같이 이제 먹이면서 같이 이걸 했어요. 했는데 3개월 정도 하니까 그 칼을 베는 듯한 통증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이제 지금 이제 1년 6개월 정도 경과됐는데, 이게 지금 뭐 뇌파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뇌파고, 그때 이제 지금 네파에 훈련 전에 네파인데, 이분 보면 이제 뭐 지금 8LS가 나왔잖아요. 8LS가 나왔고, 지금 보면 여기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이제 다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죠. 나오면서 그러니까 진폭이 비율이 마이너스가, 양쪽 다 마이너스가 나왔지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그러니까 뇌가 많이 문제가 있는 분이,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마이너스가 물론 이제 약으로 조절되거나 아니면 건강식품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마이너스가 나온 사람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나왔다 이 말은 좌우가 같이 나온 사람, 멀쩡한 사람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분 지금 보면 이제 그 하나는 아직도 지금 현재 좌측은 마이너스로 나오지요. 우측은 지금 플러스로 갔고, 지금 보면 기초 요율등이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뜨기 시작하고, 몸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심리적으로도. 이제 1년 반, 완전히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픈 것도 단계가 있거든요. 이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증이 10이 최상 같으면 이분은 19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통증 그 마취에 대한 그런 주사를 놓을 때 그거를 이제 그니까 정맥 주사 그런 식으로 해 놓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링거 속에 이렇게 해서 넣는데도 그런 게 전혀 아픈지로 그게 더 오히려 좋았다고 하잖아요. 아까 전에 그 정도로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하신 분이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 분이에요. 자, 이 뇌파를 보면 활성 지수인데 이게 전에는 50 몇 프로인데 지금은 이제 77, 76으로 올라왔죠. 이번 뭐 의욕이 이제 생겼고 이분이 한여름에도 겨울 옷을 입어야지 되는 분이에요. 그만큼 추위를 많이 타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분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겨울 옷에 있다가 점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팔로 이제 겨울옷이 아닌 일반 봄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봄, 가을로 입는 옷으로 바뀌었고요. 원래 처음으로 짧은 팔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기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지수 비율을 보면 이게 8이 나왔어요. 8이. 이게 지금 80세 치매 환자도 팔은 이게 치매 환자 정도 돼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8이 나왔는데 지금 4, 5 이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워낙에 이제 너무 바닥에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 정도도 너무 밑바닥에 있으면 올라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스타트를 할 때 달리기를 서서히 달리다가 스피드를 내는 거는 그러니까 빠르게 낼 수가 있는데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스피드를 내려면은 그 스피드를 내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분은 너무 바닥에 있던 분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진짜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대칭도 이제 38에서 48로 올라왔고 동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였는데 지금 굉장히 0.7로 올라올 만큼 여기 보시면은 계암보다 폐암이 훨씬 더 델타가 굉장히 높게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지금 이제 약간 거의 이제 또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뇌가 신경세포가 계속 이제 재생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훈련이 많이 필요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인지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완전 뭐라 그럴까 장기 전체가 거의 이제 역할을 못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아까 미음보다도 더한 물 정도의 걸 드셨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뭘 드시냐? 밥을 드셔요. 밥을 드시고 아직도 고기는 소고기 뭐 고기 덩어리 이런 걸 잘 못 드시고 이제 닭죽 정도 이제 드시고 계시고 과일을 전혀 못 드셨는데 약간 부드러운 거는 이제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를 가거나 하면은 1시간을 못 버티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5시간씩 뭐 어디 가가 앉아 있고 서 있고 해도 얼마든지 본인이 너무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이 좋아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더 있으신 분이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생을 포기는 둘째치고 어쨌든 죽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저절로 웃음이 나고 가만히 있는데도 스스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친구가 뭐고 지금 부모님도 그때 병원 퇴원하고는 부모님하고도 잘 안 만나요. 왜냐하면 부모님 너무 이분이 맞다리신데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내가 부모님 당분간 안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전화만 이제 드리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이제 아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걸 느끼시고 친구고 뭐고 다 끊었어요 이분이.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오셔가는 그러더라고요. 친구 한 분이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전화가 계속 왔었는데 전화를 아예 무시하고 안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받아서 올해는 말고 내년에는 내가 꼭 보자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는 살아나겠구나,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믿음도 생기셨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는 게 이제 즐겁고, 그 이쁜 손자가 계속 이제 와가 있어도 이쁜 줄 잘 못 느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자, 이분은 이제 뇌종양 수술의 후유증인데 이분은 이제 그 원직은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여자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스트레스성으로 뇌종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마비가 온다라고 이미 이제 오른쪽 뇌를 수술하셨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왼쪽으로 마비가 왔어요. 그 이분 역시도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마비가 오면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마비가 오면서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도 첫 번째 보행 장애가 오고 두통이 너무 심하고, 그 이분은 또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퇴임을 하신 분이라, 이제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퇴직하고 하고 싶은 너무 많은데 그걸 못 하고 내 몸이 건사가 안 되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한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위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소화도 잘 안 가자. 되시고, 늦었대. 그러니까 아이고, 갔다 온 거 아니야? 음식을 드시면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드시는 걸 내가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다운이 되겠어요, 마음이. 그런 분이신데, 그러면 또 먹어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고 흡수가 안 되고 드시면 이제 바로 이제 화장실 가거나 그러면 막,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뇌에 이상이신 분들 다 이런 걸 다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광도 안 좋아서 뻑하면 이제 방광염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오줌 소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고 맨날 병원 가서 약 타다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병원에 거의 막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뭐 거의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안 되는 거구나. 그 수많은 이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도,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먹고 싶은 거 제대로도 못 먹고, 아, 나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구나. 그 약을 먹어도, 그러니까 먹을 때는 좀 통증이 좀 덜하다가 안 먹으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절대로 못 고치는 병이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는 병원을 이제 병원 가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약 자체가 대한 또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피부로 발진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약을 먹으면 이제 위장 속이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약을 분석을 해보니까 약이 전부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정말로 독약이더래요, 본인이 하는 말. 그래도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이래 좀 이제 견디다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제 고객분이시기도 하고 우리 사업자시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통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저한테로 오게 됐어요. 그래 네팔을 찍었는데 보면은 어 이분을 제가 후기 네팔을 못 찍었어요. 이분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후기 네팔을 못 찍었는데 네팔은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분은 이제 뇌파가, 이제, 그러니까, 시베르트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공황장애가 지금 이거 보이죠. 그 숨이,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이러다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진대. 한 번씩 스트레스 탁 받으면은.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자꾸 바뀌니까 가족들에 대한 부분 너무 섭섭해지고, 하나 보면 내가 몸이 이렇게 힘드는데라는 말이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게 되고, 가족들도 막 지쳐가고, 가족들의 조금, 그러니까 말하는 그 자체도 너무, 그게 이제 꼬아서 들리니까 스트레스성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쳐가고, 서로가 다 지쳐가는 거죠. 특히 이제 본인이 제일 가장 많이 지쳐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기 저졸지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26, 주의력 23, 집중력이 23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면역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내가 찍어보니까 60, 58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후기 뇌파를 못 찍은 이유가 제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되면 무조건 오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 와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 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제주도에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몸이 컨디션이 괜찮아져서 제주도에 한 달 살이, 너무 더워서 한 달 살이 하러 가셨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중순쯤 돼야지 올라오신대요. 간지가 며칠 안 돼서. 그래갖고 제가 후기 네파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 네파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긴장도가 자네가 38, 우네가 17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성도 굉장히 많죠, 지금 보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경 안정제를 처방했는데 병원에서 처방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건 뭐 내가 치매가 빨리 오겠구나 해서 어느 순간부터 안 드셨대요,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 이제 여기 보시면 뇌파 보면 자살 충동 우울증으로 바로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뇌파 바로 얘기했어요. 선생님 고칠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개선될 수 있으니까 누르 하모니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왼쪽 다리를 많이,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지탱해갖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쫄쫄쫄쫄 그러시고, 그러니까 발하고 손에 들어오는 힘을 내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날 체크를 해보니까, 발에는 아예 힘이 안 들어왔고요. 손가락에는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손가락 제가 운동을 조금 시켜봤는데 힘이 점점 더 들어와요. 그래서 훈련 조금만 하면 표시가 하루 나갈 거나 그렇게 바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그랬어요. 선생님, 좋아지니까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돈 149만 원 이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많이 속아오신 거 알겠지만 마지막으로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제가 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첫날은 그냥 가셨는데 일주일 뒤에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일주일 뒤에 이제 카드를 붙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해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쓰신 분인데 어, 훈련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어디까지 해봤냐 명상이라고 해서 어디 명상 훈련센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명상을 이제 호흡식으로 하는 호흡 명상에도 좀 다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명상 훈련센터까지 갔겠습니까? 근데도 명상 훈련을 해봐도 본인이 이제 심리는 조금 이제 까라는 걸 알겠는데 그 나머지는 안 되더래요. 그래서 또 거기도 이제 포기하고 또 다시 오셨던 쓴데 이분이 명상 훈련을 했기 때문에 호흡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 효과가 훨씬 더 빨랐던 분이에요. 그 호흡을 시켜보니까 바로 그러니까 7초 호흡이 바로 가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훈련하고 한 달 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달 이제 좀 됐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본부장님 제가 평소 때도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좀 하긴 했지만은 설사를 좀 하기는 했지만은 근데 이렇게까지 설사를 오래 한 적이 없대요. 그분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설사를 하셨는데 하니까 2주를 설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보통 때는 하루만 설사를 해도 완전히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병원에 그냥 기다시피 해갖고 링거를 맞아야 되는데 이분이 설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안 떨어지더래요, 이분이. 그래서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설사한 지가 일주일 됐다고. 그래서 내가 아마 냉기 빠져 나가는 거라서 이분한테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미 장도 너무 안 좋았고요, 뇌파 봤을 때. 그래서 아마 냉기가 빠져나갈 때 콧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장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비염은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냉기가 아마 설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2주 동안 한 사람 처음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링거 맞으러 가기 전에.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 제가 설사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먹으면 설사하고 먹으면 설사하고 근데
입에서는 자꾸 땡긴다는 거예요. 땡기면서 먹으면 설사하고 땡기는데 또 먹으면 설사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약간 뭔가 다르다 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냉기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드셔요. 설사를 하더라도. 그랬더니 진짜 2주 동안 설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2주가 지나가고 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럴 때 설사 멈추는 약을 드신다고 해서 설사가 멈춰지진 않아요. 이미 뇌에서 반응을 해서 이분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냉기들을 설사로 빼내는 뇌에서 하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설사약을 먹는다고 해서 설사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호전 반응으로 나오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나오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해서 세연아, 너 보내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수영 안 불구하고 하니? 영어 말씀을 할까? 이분이 이제 두통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두통이 있던 두통이 이제 사라졌고요. 겨드랑이에 딱딱한 것이 지금 항상 45분에 이게 뭉쳐져가 시작하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딱딱한 것들이 서서히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귀에서 무슨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물이 그냥 물이에요? 아니면 끈적끈적한 그런 물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제 약간 뭔가가 귀에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면봉으로 이렇게 넣어서 봤더니 덩어리 비슷하면서 이렇게 끈적끈적끈적한 무슨 찐득한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훈련을 시켜보면 귀에서 기지가 덩어리로 나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뇌파 훈련을 하면은 이게 뇌가 균형이 맞아지면서 그러니까 귀에서 있던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불균형 상태에서 귀가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이제 찌꺼기들이 이제 덩어리가 되면은 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고여 있었으면은 그분이 심하게 고여 있었다면 중이염 더 심해지면 이제 신경의 손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딱 이제 뇌 훈련을 하면서 이게 이제 기울어졌던 것들이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으로 딱 돌아오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이 한쪽으로 고였던 그러니까 고여있던 물이 그러니까 쭉 나온 거죠. 그게 이제 림프液이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이제 노폐물 같은 거죠. 그게 귀에서 이제 나오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본부님 저 귀 괜찮겠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귀가 아프신가요? 물어봤어요. 아니요, 안 아프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괜찮다고 호전 반응으로 거기 고여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라 아마 우리 누라 하모니 안 했으면 아마 이미 귀에 그게 이제 나중에 염증을 크게 일으켜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신경이 손상이 입었으면은 아마 그러니까 난청도 왔을 뻔한데 적재적소에 누라 하모니를 해서 그것까지 안 와서 다행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분이.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보니까 괜찮대요. 아무 일 없대요. 그러고는 물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훈련을 하고부터는 계속 지금 입맛이 땡겨. 왜 그럴까요? 뇌에서 에너지가 딸리니까 계속 이제 먹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 위주로 해서 조금, 그러니까 붉은 고기 위주로 해서 영양가 있는 걸 해서 조금 드시라고 제가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방광염도 굉장히 심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소변도 너무 잘 보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이렇게 뇌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병원 가서 검사하면 방광의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더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뇌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여있던 그런, 그러니까 노폐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방광염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소변을 잘 못 본다든가 아니면 배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통증이 오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검사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이제 수치가 올라갈 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초창기에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기고 소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났다가 뭐 흐릿한 부현 소변도 봤다가 또 어느 날은 괜찮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우리 누레 한번 훈련해 보면 그만큼 림프 순환도 되고 순환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순환이 잘 된다 이 말은 우리 뇌에서 몸에 대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누르 하모니가. 그러니까 뇌를 통해서 몸이 연결이 돼 있고 뇌가 몸을 컨트롤 하잖아요. 우리가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컨트롤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내 몸은 시스템은 잘 돌아가게끔 돼 있는 거죠. 공장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분 지금 너무 즐겁고요. 이제, 그러니까 아랫게 이제 제가 전화를 이거 뇌파 찍으러 오시라고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제 다리에 힘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아무리 이제 이분이 굉장히 정신력도 좋으신 분이셨는데 물리치료도 수도 없는 해보고 운동도 진짜로 피트 끊어서 열심히 해봤대. 근데 잘 안 됐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운동도 잘 안 하는데 이제는 뭔가를 하면은 표시가 나고 다리에 이제 힘이 올라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더 신나고 이제 목소리에서 이미 이제 그러니까 활발한 게 이제 느껴져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이제 더 좋아진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자, 세 번째 사례. 이분은 이제 제가 병명을 따로 할 게 없어서 공황장애로 했는데 이분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에요. 이제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맨날 두들겨 맞고 크신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밤에 잠을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면 그 어린 아이가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그 끔끔한 산에서 그러니까 밤을 샌 적도 있고 이런 분인데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잠을 자고 있으면은 자는 애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이신데 지금까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네트워크 쪽에 건강 쪽에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해보고 한의원 유명하다는 한의원 선생님들도 많이 쫓아가 보고 병원도 서울로 몸 만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몸에 투자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심리 상담도 공부도 좀 하시고 인체 공부 나름대로는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에너지가 안 올라오고 항상 다운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를 만나게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네팔을 딱 찍었는데 가장 이분이 이제 여기 네팔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 보면 아닌데 잠깐만요. 이분 게 아니네. 3D 네파가 바뀌었구나 아까 전에. 잠깐만요. 아, 보자. 아까 3D 램파가 3D 램파만 바뀌었네요. 이 3D 램파 아까 그 우울증 그 뇌종양 그분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자살 충동 이렇게 나오죠. 자, 이분은 이 뇌파예요. 이 뇌파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세타파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떠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한의원 선생님이 밤에 잠을 잘 때도 긴장을 한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그러니까 자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냥 쓰러지는 잠을 자되 항상 긴장을 하면서 잔다. 긴장이 몸에서 안 나아진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여기 한의사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가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일반 병원에 가면 또 의사 선생님은 왜 아픈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몸은 시스템은 방광도, 항상 방광염도 심하게 오고, 그러니까 부신피질 호르몬제 복용도 하고 별거 안 해본 게 없는 그런 약도 희한한 것도 많이 처방을 받았대요. 근데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또 이 약 먹다가 안 되면 또 끊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저 약 좀 저거 먹다가 또 끊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내 팔을 딱 짚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선생님한테 이 말 듣고 저 선생님한테 저 말 듣고 이 선생님도 저 말 들은 그걸 말들을 그때는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말을
이렇게 잘 이해를 잘 못했대.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몇 분의 유명하다는 그분이 말씀 하나하나 하는 얘기를 제가 통합으로 해갖고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딱 이렇게 정렬하게 딱 얘기를 상담을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손뼉을 딱 치면서 이제 그분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게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날 오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하셨어요, 이분은. 제가 처음 뵙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뇌파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공부도 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심리 상담을 공부하면서도 자기가 안 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유명한 진짜 교수님한테 심리 상담까지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교수님이 계속 인지적으로만 이제 심리 상담을 하고 계속 네가 문제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에너지가 떨어지고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심리 상담까지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한 번씩 전화 오면은 거기에 대한 걸 대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 억압된 감정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얘기가 계속 고깝게만 들리는 거예요. 남의 얘기들이. 그리고 남편은 그러니까 굉장히 위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위해 주는 것조차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너무 부인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안 좋으니까 너무 위해 주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대요. 그 자기도 짜증을 내고 가면 생각하면 왜 그런지 자기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만큼 이제 정신으로 원래 힘들어 갖고 왔는데 불구하고 몸도 너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러니까 가슴에 이제 혹도 좀 있으시고 갑상선 네, 약도 좀 드시고 계시고 이러신 분이셨거든요. 지금 이제 뭐 전혀 이제 그런 게 이분은 이제 이분도 후회하신 지가 그다지 오래되진 않아도 올해 봄에지 그러니까 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좀 지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심리 상담을 했어요. 폐기를 끊어갖고 돈을 100만 원 내고. 근데 이분이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네 문제라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나는 알고 있는데 이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알려주고 계속 내 문제라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오 얘기만 하고 오 얘기를 남았는데 오 얘기 남은 거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그렇다고 이분이 그러니까 돌려달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다 보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용기를 내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지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로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러면 인연을 이제 끊어야 되려면 이 사람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묶여져가 있으면 항상 나 돈 돌려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참에 확실하게 끊으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문자를 보내라고 했어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하고 상담을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저는 그러니까 교수님에 대한 상담이 저한테 너무 인지도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제가 10회기 중에 5회밖에 못했으니까 5회에 남은 부분에 대한 비용은 죄송하지만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말은 아예 못하시고요. 이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 답이 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끝을 내야 교수님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다시 그 상처받은 것들이 다시는 안 되돌리지. 안 그러면 계속 그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돌려받은 거예요. 돌려받고 나니까 진짜 제가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고,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거절 같은 걸 못했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절을 아예 못했었는데, 지금은 거절도 가능하고 사람들이 니 바뀌었네라는 식으로 해.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니까 계속 이분을 이용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절도 가능해졌고 자기도 자기가 변한 거에 대한 부분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자존감이 올라온 부분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하면 자존감이 올라올 줄 알았대요. 근데 또 그게 안 됐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떨어지니까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분은 또, 그러니까 성향이 남성 기질을 타고나가지고 집에 있으면 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도 제법 많이 먹었었는데,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을 끊었는데, 집에 있으면 또 우울증이 오고 막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대화했을 때 30분만 하면 어깨가 아마 무겁고, 1시간을 못 버틸 정도로 에너지가 떨어지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4시간을 지났대. 그러면서 대화는 도중에 화장실 갔다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오늘 4시간을 했는데도 에너지가 안 떨어진다고, 희한하다고 이러면서 전화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계속 잠이 와요, 이분은. 너무 긴장하고 살았다 했잖아요. 하루에 어떤 날은 16시간도 자고요. 자고 나면 무조건 땡겨요. 지금 현재. 계속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그러니까 뇌의 긴장도 지금 많이 풀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 역시도 그 남편하고 그러니까 가족 아들 둘이 있는데 걱정이 이제 아들 둘도 내 때문에 저렇게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거 남편하고는 아예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내 문제인 줄 알겠지만 어쨌든 내가 자꾸 마음이 변하니 서로가 상처를 받니 그만 따로 살자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별거 생활 아닌 별거를 하고 계신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선생님 아마 이사하면서 다시 남편하고 합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락하신 분이고, 이제 이분이 이제,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겠다고, 이분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지금 보면 이제 0.7이 나왔잖아요. 진짜 언어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못하고 항상 기주가 있어야 되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 이분은 이제 내 상담사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좀만 이제 본인이 편해지시면 사업 원래 이제 네트워크 쪽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에 사람 굉장히 신뢰를 하신 분이 이분은. 그래서 이제 조금만 선생님 시간을 주시면 제 이 좋은 거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보겠다라고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멀리 계시는 분이라 제가 네팔을 찍으러 갈 수가 없어서 어 이분 보고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제가 그분 보고 본인 네파를 찍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네파가 지금 해가 왔어요. 아직도 여기 보시면 델타파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떠 있죠. 본인은 이제 기초율동이, 전에는 기초율동 없었는데 지금 이제 기초율동이 조금 생기죠.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9회째에서 이제 피크로 뜨고 있어요. 뜨고 있고, 아직도 델타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계피랑 똑같이 이렇게 높게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아직도 여기 보면, 브레인맵에서 그러니까 델타파가 굉장히 붉게 나오고 이제 아주 세기가 아직도 많이 강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본인이 많이 느껴지시고 그렇게 에너지가 떨어지신 분이었는데 지금 5분의 뇌파 찍어갖고 보내줬는데 보니까 3.7, 4.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왔죠. 이번 보면. 원래 인지가 좋으셨고요. 수면은 완전히 안 됐는데 이제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보면 균형 맞고요. 그냥 억압된 감정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이분이 이제 어쩌든지 잠을 많이 자라 울고 싶으면 울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화낼 때 없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화내라고 울고 싶으면 저한테도 울어도 된다라고 이제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그 울분을 좀 토해내라 라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이제 저녁에 이제 운동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있고 그런 분이세요. 지금 아직도 보면 스트레스가 신체, 정신 스트레스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주의가 굉장히 아직도 산만도가 높게 나와요. 보면 지금 보면 자원의 균형은 맞고 지금 그러니까 좌우 연결성은 상관성, 일관성 다 좋아요. 그러니까 조절 능력이 보면 이제는 많이 좋아졌죠. 휴식이 그러니까 26이 나왔고 똑같이 나왔죠. 주의력은 아까 10 얼마였는데 지금 22가 나왔어요. 이번에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중력 같은 거는 매나 25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왔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많이 편해졌고요. 뭐 고객들 같은 경우 목소리 딱 들어보면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이런 보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어,
여러분들 뭐 세 분의 사례를 제가 사설이 좀 너무 길은 것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 아마 우리 누라 할머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사설을 길게 했고요, 제가. 이렇게 힘든 분들 여러분들이 케어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은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든 분을 아셔도 주위에 우리 누나 할머니를 안 해야 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는데 아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 뇌파 찍어보면 뇌 반려 상태라든지 특히 이제 뇌 반려 상태도 상태지만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심리적인 엄마가 심리가 불편하시면 아이들도 그런 친구를 타고나고 또 태어나서 너무 놀랬거나 이제 그러니까 뇌 자체가 너무 이제 한번 이제 생명의 지장이 느낄 만큼 긴장 상태로 한번 그 경험을 해버리면 그 아이는 계속 긴장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만히 있어도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신호체계를 바꿔줘야지만이 걔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지만은 앞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 주로 이제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한 명 왔었는데 걔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갔다 오면 막 헥헥하는 거예요, 애가.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부모들이 왜 쟤는 먹을 거 다 먹고 하는데 왜 저렇게 좀 예민한 건 있어도 왜 저렇게 에너지가 없을까? 저렇게 피곤하다고 할까? 이제 맨 잠을 일찍 재우는데도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맨날 피곤해하고 왜 그럴까? 이해를 잘 못했는데 내 팔을 딱 찍어보니까 뇌가 다친 적이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애가 혹시 사고 난 적이 있나? 없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 혹시 물에 빠진 적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물놀이 하러 갔다가 꼬르륵 이제 한 적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미 그 개 같은 경우 뇌에서 이미 이제 한 번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죽음이라는 것들을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뇌는 긴장 상태로 가는 거예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얘가 가만히 있어도 몸에 힘이 줘지는 거예요. 뇌가 긴장하니까. 그리고 1인 친구들은 무조건 신호체계를 바꿔줘야 하거든요. 뇌를 이완시켜줘야 돼요. 이미 우리 뇌는 기억이 저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신호체계를 다시 바꿔주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뇌 이완 훈련이라는 걸 해서 이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이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뇌파가 가능하고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뇌파를 누를 하면 안 해야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5살 미만 아이들은 아직 좀 빠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누를 하모니 접한 지가 횟수로 지금 한 10년 가까이 돼 가요. 저는 돼 가는데 제가 뇌파를 찍는 걸 내가 보니까 만 한 5천 건 정도를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5,000건을 찍으면서 정말로 물론 누라 하모니 구매하신 분도 있고 구매 안 하신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인연이 안 닿은 거예요. 우리 누라 하모니 진가를 몰라서 그런 분들이고 그러니까 항상 땡땡 소리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 전무님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땡땡 소리는 나만의 기적의 주파수다. 이렇게 제가 끝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땡땡 소리는 나만의 기적의 주파수다. 땡땡 소리가 어떨 때 땡땡 소리가 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뇌파, 파장이 됐을 때 그게 훈련 모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뇌파 상태가 달성됐을 때 땡땡 소리 나면서 신호를 내한테 주는 거죠. 그럼 내는 나의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복이 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뇌파 상태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의식은 빙상의 일각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적만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원하는 뇌파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뇌파 훈련을 하면. 그냥 방법을 학습을 하는 거죠. 결국은. 내 뇌가 스스로 알아서.
그러면서 방법을 학습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몰입 상태가 와요. 몰입 상태가 되면 조금씩 내가 약간 이제 집중을 안 해도 자동 집중이 돼버려. 뇌가 알아서 학습이 돼버렸어. 그 시기까지만 가져도 굉장히 우리 뇌는 빨라져요. 그래서 띵 소리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띵 하는 소리가. 그래서 아 잘했어 라는 칭찬의 소리와 또 힘내라 힘내라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는 못 느끼시겠지만 특히 이완 훈련을 딱 한번 해보면 손가락 그러니까 우리가 이완 훈련 원에 보면 손가락이 딱 굽혀질 때와 참 잘했어 땡 소리와 띵 손가락이 덜 굽혀지면서 띵 소리는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 그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띵 소리는 아 힘내라 소리구나. 띵 소리는 잘해서 칭찬 소리구나. 이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아셔도 훨씬 더 훈련을 더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어느 시기에 가면 저처럼 정도 되면은 몰입을 안 해도 돼요. 몰입을 안 해도 뇌가 자동 학습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 TV 보면서도 저는 훈련을 하거든요. 호르몬 틀어놔도 그 소리가 다 들어와요. 멘트도 다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물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갖고 나중에 우리 대표님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몰입을 해야 돼요. 뇌가 어느 정도 패턴이 만들어지고 신경망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TV 보면서도 하고요. 이런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거의 뇌파 훈련을 저는 집중적으로 하기가 제가 지금 좀 많이 바쁘다 보니 그러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이동 중에 운전하면서도 하고 버스 타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훈련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려면 오랜 세월 조금 하신 분들이라야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만큼 이 땡땡 소리는 진짜 기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일단 본인이 열심히 훈련하셔야 이거에 알 수가 있어요. 루라 하모니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정말 이거 대단한다라는 것들 이게 그냥 좋구나만 해가지고는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전무님이야 저희 타나토스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성행이 될 건데 안 하면은 뭐 건강에 못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긴 할 건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열심히 훈련하셔서 그 부분을 대해서 어느 누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거를 그러니까 다 받아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시려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간절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걸 훈련을 해서 내가 사례를 내면은 남이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받으시면 그냥 대충 훈련하지 마시고 그 느낌을 받아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자. 건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사례는 3가지밖에 안 했는데 사슬만 길어가지고 아무튼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오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은 사례 발표를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전무님 녹음 네, 다 그만하시고요.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들어오신 분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강의 도중에 너무 시끄러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녹음 중지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 발표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또 이제 뭐 아니지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강의를 들으시면서 전화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너무 시끄럽게 해갖고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녹음을 했잖아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간단 말이에요. 사례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소리 막 세게 들리고 이런 분들 진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오늘 요거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갈 거고 전 세계로 다 나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의 강의 많이 하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전체 음소거를 중앙에서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이거 뭐냐면은 여기 제가 주체가 아니에요. 전무님이 주체신데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할 수가 없었던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전에 이건 기본이잖아요. 사실 너무 강의를 듣는데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 엄석어를 안 한다. 질문의 시간은 따로 있는데 질문이 아니고 집안에서 하는 얘기 다 듣기고 이거는 매번 전무님 강의할 때마다 제가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오늘 진짜 이게 우리끼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들은 전부 다 전문의 강의 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전국을 전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 나갑니다. 앞으로는 좀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해서 좀 죄송하고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더 좋은 사례를 가지고 다시 기회가 되면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하십시오. 여기 헬즈가요, 11.5, 12일째 이렇게 만약에 나왔는데, 옆에 3.0이, 이거 뭐죠? 뭐, UV인가? 3.10 UV. 이거는 뭐예요? 뇌파 검사에서? 기초 율동 지수에서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그럼 3.0이, 3에서 8 사이가 정상이라고 했죠. 그래요. 그러면 너무 자네, 높아도 안 되고 그럼 세기가 전류의 세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기요. 그러면 예. 자네가 10이고, 운해가 12헬조고, 예. 자네의 3.0이 그리고 운해가 3.10 이러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좀 비정상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 뭐, 잔해가 11회쯤 같으면은 일단 기초 율동 지수가 10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정상이 9에서 11이니까. 그럼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초활동 지수는 10이 나왔으니까 좋은 거고요. 신경망이 많이 발달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거는 전류의 세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0.89 이건 뭐예요, 옆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옆에 0.89 그거는 이제 우리가 코이런스라고 해서 네. 좌우 내가 얼마만큼 이게 1 같으면은 딱딱 좌우 연결이 좋다는 거예요.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거고.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네요, 예, 그럼요? 0.81 같으면 80%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0.8, 0. 그러면 최하 7 이상, 0.7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좌우 연결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마이크로볼트 그거 3이라고 나오는 거는 전류의 세기인데 3 네.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 8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류 세기 또 너무 강하다는 거죠. 너무 강하면 또 안 되겠죠. 음. 혹시 제가 내 상담사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받으셨죠? 예, 기출동 숫자 12, 11 예, 이거 보기 전에 예, 2D 스펙트럼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를 예, 같이 본 다음에 예, 기출동 12인지, 예. 11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 즉, 델타파, 세타파가 예. 알파파보다 낮아야 합니다. 델타 파세타. 두 번째, 델타파는 알파파보다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타파는 예, 알파파보다 낮아야 돼요. 예. 그걸 보신 다음에 12, 11 기초율동 숫자가 맞는지를 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2D 스펙트럼을 봐야만 결정이 됩니다.
예,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갑자기 들어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또 막 시끄럽게 해서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중앙에서 누가 이게 제어할 수 있을 건데 되게 좀 들을 때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뜨더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했습니다. 듣는 사람도요. 네, 그러셨지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어, 뭐라 그럴까. 우리는 진짜 전무님 비롯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이 누르 하모니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 몰라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잘 전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전무님도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 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진심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정말 얼마만큼 대단한 건지 저희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창기 지금은 많이 초창기 더 어려웠겠죠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거 기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이 누라 하모니를 빼고서는 뇌를 통해서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몸이 아픈 이유는 이미 뇌에서 그거를 컨트롤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프면 뇌부터 봐야 되는데 지금 현대의학이 그게 아니잖아요. 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나이가 더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나이가 들어서 서서히 이제 건강이 나빠진 이유는 젊었을 때는 뇌가 그만큼 건강했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노화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거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시더라, 사람들은. 근데 그게 뇌가 젊어질 수 있다는 게 있다라면 그게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죠. 아마 저도 너무 답답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이걸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알아야지만 되는 부분이라서, 특히 이제 지금 560 세대 이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전부 치매하고 다 이미 이제 범죄 들어와요. 범위 안에 그분들이. 그렇다면 이 누라 하모니를 안 하면은 그분들 손해죠. 우리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전달을 하되 안 했다. 그분들을 손해지 저희는 손해 날 거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전달하는 그 자체는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돈을 떠나서. 예.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라서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그분이 안 하면 그분 손해지고 나는 손해가 안 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만나면 얘기하죠,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네, 그 사례자, 마지막 사례자, 네, 그분 어느 정도 뉴로하모니를 이용했는지하고, 네. 얼마의 텀으로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거를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네. 그분은 지금 훈련하신 지는 한 6개월 정도 좀 됐어요. 6개월 네, 정도 되셨고, 이분은 이제 뭐냐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많이 찾아왔잖아요, 그거를. 네. 좋은 거를 찾으러 다니고, 일주일에 몇 회, 몇 시간? 아니요. 거의 매일 구매를 해서 매일. 하루에 거의 일과가 그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내로 하면을 하세요. 지금은. 아, 이게 4시간.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본인이 찾고 이제 찾으신 거죠. 아, 그러다 보니 거의 음.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네. 이제 같은 것을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네. 같은 것을 돌리다 보면 조금 저도 체험을 잠깐 해보니까 네. 그날 피로감이 좀 적어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어른들은 내가 경험을 해보고 좋아지니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네.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조금 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식상하다 그러고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나요, 선생님? 네, 당연히 있었겠죠, 저도. 저는 그럼 그러니까 그걸 네, 어떻게, 당연히 제가 뭐 상담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구매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물론 네. 초창기 때는 좀 더 심했고요. 최근에 음, 와서는 거의 제가 상담을 하면은 제가 지금 제 사무실에서 이제 예약을 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구매가 하고요. 근데 제가 네. 그러니까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네팔을 이제 가서 하루에도 몇 10분씩 막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찍는 만큼 구매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게 음,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게. 네네. 예, 늘고 있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치매에 대한 부분을
그 계속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설득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젊었을 때는 왜 안 아팠냐? 근데 지금은 왜 아프냐? 이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제가 지금은 이분을 이해를 했는데도 상담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때 이렇게 갔는데 또 집에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시기에 가면 누구는 했지? 그래.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사야지.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지금은 저는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상담했던 분이 찾아와서, 그래. 그때 선생님 저기 했는데 제가 이자 보고 살았어요. 근데 저도 지금 해야 되겠어. 이렇게 오시는 분을 또 하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 뭔가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느끼거든요. 몸으로. 피부로 네, 느껴. 네, 그렇다면 네,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월하죠. 아무래도. 네. 예, 그게 이제 우리 전무님을 비롯해서 그 앞에 나와서 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나마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전달해 보시고 전달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으면 뭐 그러니까 그렇다 기분 나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면 기분 안 나쁘죠. 그죠? 예. 좋은 네.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